마지막 세션은 칩 케이스 컴피티션 세션이고 좌장으로는 고대 안암병원의 유철웅 선생님, 아산병원의 이승환 선생님, 충남대병원의 이재환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유철웅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요일 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 시간까지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뭐 오전에도 아주 열띤 토론 및 저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세션도 케이스 컴피티션 세션이고 아마 1등 뽑는 거죠? 여기 난이도 저 점수 측정해 가지고 위너 어워드 하는 거죠? 어디 가셨나다. 점수 매기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여기 다 패널 선생님들은 점수 매겨주셔서 이거 갖고 이제 케이스 위너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칩 케이스 컴피티션인데 뭐 CTO, 그다음에 에크모 가이디드 3개, CTO 2개, 뭐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아주 복잡한 컴플렉스 PCI에 해당하는 포션들이죠. 그래서 5케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패널로는 앞에 계속 하셨던 선생님들이 다 올라와 계십니다. 그래서 박성호, 국형돈 선생님, 김태훈 선생님, 목지 선생님, 송인걸 선생님, 유진석 선생님, 이원직 선생님, 허성호 선생님이 패널로 수고해 주시겠고요. 저랑 이지환 선생님, 이승환 선생님이 이제 그 좌장으로 요 세션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케이스만 소개하고요. 나머지 2케이스씩 2분 좌장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오늘 그 5번째 케이스 발표자 백주현 선생님이 응급쿨 때문에 아마 발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케이스고요. 케이스의 그 위너가 저는 문자를 받기로는 100만 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의 확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잘 하시기 바라고 여기 선생님들 공정하게 해서 10점 만점의 점수를 끝나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케이스마다 디스커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하면은 뭐 어떤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케이스 끝나고 나서 짧게 디스커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박성원 선생님, 빛고울 전남대병원, 원래 이게 공식 터미널로지인가요? 네. 이미디어트 멀티베슬 PCI4 카디오제닉 샥 위드 VA 에크모 서포트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전임의사 박성원입니다. 여러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 카디오제닉 샥 환자들에서 멀티베스 디지즈가 한 7~80% 정도 있다는 사실은 이렇게 알려져 있고 컬프리 샥 트라이얼, 닥터 실레의 트라이얼 이후에 컬프리 온리 PCI가 더 우월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멀티베스 PCI보다는 샥 환자들에 있어서는 컬프리 리전 온리 PCI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카미르 데이터였고 이주명 선생님 데이터로 그 인하스피털 스테이지에서 스테이지 CR을 했던 군에서 컬프릿 온리 PCI보다 멀티베스 PCI가 좀 더 우월한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여러 가지 컬프릿 샥 트라이얼의 P4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만 그 마일드 폼의 카디오제닉 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 민 SBP가 100 정도밖에 되지 100이나 되었고 MCS 사용 레이트가 28%, 에크모는 아마 5% 정도만 사용되지 않았고 컬프린 온리 군에서 1년 뒤후에 이런 아웃컴들의 어테뉴에이션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리버스컬레이션과 하펠러 하스피털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배경 설명을 마치고 케이스 2개를 준비해서 짧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3시간 전부터 발생한 체스트 페인을 주소로 내원한 74세 남자 환자분이고 12년 전에 서컴플렉스와 LAD PCR을 시행했고 서브클라이어 아테스테로시스 때문에 PTA 시행받은 기억력이 있는 엑스스모커 환자분이셨습니다. 가족력도 KBG 기억력이 있었고 내원 당시부터 드라우지 멘탈 스테이티스에 SBP 60 정도의 낮은 혈압 소견을 보였고 RR이 굉장히 빠르고 타키카디 소견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체스트 페인 양상은 컨티뉴어스했고 활동 시에 약화된 경향을 보였으며 디스니아 다이어퍼리시스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이니셜 CG상에서 AVR ST 엘리베이션과 엔테리디 약간 ST 엘리베이션이 의심되어 스테미로 어세스하고 얼전트 PCI를 계획하였습니다. 나중에 나온 랩에서 트로포닌 I는 9.8이었고 AB상 락테이트 4점대였습니다. 캐스랩으로 트랜스퍼를 준비하던 과정 중에 VT가 여러 번 발생을 해서 디시카디오 버전을 했고 캐스랩에 도착하자마자 VP 어레스트가 발생해서 ECPR을 시행했고 로우 퍼퓨전 타임은 25분 정도로 비교적 원활하게 에크모 캐뉼레이션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에크모 이후에 시행했던 엔지오상에서 미드 RCA 쪽에 시그니피컨트 리전이 관찰이 되었고
그리고 불행히도 레프트 메인 네, 플락 럽처 때문에 발생한 스롬버티 토탈 오클루전 소견이 관찰되었고 플로어 리미테이션 동반되어 있으면서 과거 스텐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발론을 통해서 LED 쪽 플로어를 열어주었고 디스타 엠블레이션과 스롬보스 소견이 보였기 때문에 스롬보스 석션 매뉴얼 아스퍼트 스롬벡토미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LED 플로어가 TME3까지 개선이 되었고 이후 미드 LED 쪽에 2.5 곱하기 48mm 사이즈 자이언스 스텐트를 임플란테이션 하였고 서컴플렉스도 마찬가지로 이미디어트로 바로 넌컬플 리저닝을 하였지만 PCI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메인 투 LAD에 3.0 곱하기 18mm 자이언 스텐트를 시행을 하였고 4.0 사이즈 NC로 팟을 하였으며 파이널 키싱 발리멀 인플레이션을 NC 발론으로 시행을 하고 파이널 엔지오그램 사진입니다. 그리고 RC에 있었던 크리티컬 리전에 대해서도 바로 심플 PCI를 시행을 하였고 RC도 잘 시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 환자 이니셜 에코카디오그래피는 거의 글로벌 레이카인드 조견에 EF는 10% 초반 정도가 보였지만 일주일 정도 재원하면서 EF가 25%까지 회복이 되었고 석세스풀하게 금원 디캐뉴레이션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 퇴원 당시에는 35%까지 EF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이번 4월 24일에 직접 응급실에서 담당의 역할을 하면서 봤던 환자였고 3시간 전부터 발생한 체스트 페인을 주로 내원한 59세 남자 환자였습니다. ICMP가 의심이 되었었던 환자였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CKD랑 하이퍼텐전 ICMP가 의심이 됐었지만 코로나에 역업을 하지 않고 소셜 스테이터스가 안 좋아서 팔로업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환자였습니다. 내원 당시까지 커런트 스모커였고 입원해서 제가 담당의로 보고 있을 때도 막걸리를 먹고 오셔가지고 상당히 알코올 기억력도 많은 분이었고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내원하셨고 리빙 언론의 싱글 환자였습니다. 굉장히 에어가 좋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되었고 내원 당시에 멘탈은 얼럿하였고 BP는 90 정도로 마지널했으나 환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뭔가 조금 계속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체스트 페이지 세미올로지 상에서 온셋 타임은 3시간 정도 되었고 컨티뉴어스 체스트 페인 양상이 되면서 스키징 네이처 체스트 페인이 있었고 디스니아 다이어포로시스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ABRST 엘리베이션이 동반되어 있었고 POCT상 크레아틴이 4.6 측정되었고 이니셜 락테이트는 올라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그 담당 교수님, 그 당직 교수님과 상의를 했을 때 ABRST 엘리베이션, V1 ST 엘리베이션이 있어서 정확히 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환자가 뭔가 계속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불안해서 어전트 PCI 필요할 거라고 노티를 드렸고 교수님도 그렇게 하자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니셜 EF는 한 15% 정도 측정이 되었었고 챔버 사이즈는 70mm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아마 CTO로 추정되는 미디알시의 토탈 어클루전 소견이 관찰되었고 프록시마 LA 토탈 스롬버티 토탈 어클루전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서크 또한 크로닉 토탈 어클루전이었고 그 NGO 쏜 이후에 BP가 갑자기 감소되면서 놀핀 요구량이 0.4마이크로까지 올라갔고 환자 계속 리프렉토리한 체스트 페인을 호소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LAD PCI를 진행했을 때 환자의 숍이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PCI 진행 이전에 먼저 에크모 캐뉼레이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에크모 캐뉼레이션 시행한 이후에 환자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PCI를 진행을 하였고 LAD 쪽에 SPB 3.0 가이딩 카테터를 이용해서 먼저 프리발론을 시행을 하였고 발론 이후에 플로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심플하게 저희는 컬프리 온리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크리에이 스텐트를 임플란테이션하고 3.5NC로 포스트 딜라테이션 한 이후에 파이널 엔지오그램 소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크 RC에 있는 메디컬 테라피를 진행하기로 하고 환자는 캐스를 넣고 들어왔는데 당시 PCWP가 한 23 정도로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고 이는 에크모로 유지를 하면서 메디컬 테라피하고 EDMR을 빼면서는 금방 회복이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인페리어 월 쪽에 스카링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환자였고 아마도 챔버 사이즈도 컸던 것이 ICMP가 맞았었을 것 같은데 EF가 10%대에서 일주일 이후에도 20% 이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EF 회복이 더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가량 ICU 재원하면서 바드나 하티를 고려를 해가지고 흉부외과랑 디스커션 하던 중에 계속 달래서 에크모 인덱스를 줄여보았는데 EF 25%가 올 회복이 되었고 이후에 석세스풀하게 디캐뉼레이션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내버렸는데 케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십시오. 패널 선생님 또는 좌장 선생님. 그 두 번째 케이스에서 디캐뉼레이션 잘 하신 걸로 돼 있었는데 예, 교수님. 그 엘바도와 HT를 바로 고려하셨던 이유는 뭔가요? 그때 2주째부터 일주일째부터 2주째까지 EF 회복이 거의 없고 환자 인덱스를 줄여나가는 과정 중에서 아지테이션도 증가를 하고 하트레이트도 계속 올라가는 양상이 보여가지고 백플로우 테스트 했을 때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흉부외과랑 이야기를 했을 때 환자가 처음에 이니셜 프레젠테이션 당시부터 뭔가 하펠리어의 디컴펜세이션 양상처럼 ICMP가 원래 있었던 걸로 생각을 했고 회복이 좀 더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의외로 그 에크모를 줄여가면서 환자가 좀 2주째부터 톨러를 하셔가지고 디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그 첫 번째 케이스는 컬프릿이 랩트 메인 투 LAD 스럼부스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스럼버스 아스피레이션 하셨잖아요. 예, 교수님. 하고 나서 플로우 괜찮아서 약속을 좀 더 보시면 안 됐었나요? 이미디어트하게 지금 메인 투 LAD도 스탠 넣고 미드 LAD도 스탠 넣고 서쿠도 스탠 넣고 RCA까지 다 하신 거죠, 3베이스를. 아마 이게 제가 당시 군대 있을 때 했었던 케이스인 걸로 아는데. 선생님이 하신 게 아니죠? 예. 제가 전임 2년 차여서 죄송합니다. 스텐트를 그렇게 많이 넣으면 예. 스롬보시스 리스크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게 큰 선이 있어서 말씀하신 거고 랩트 메인의 스롬보티가 클로즈이라서 플로우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스텐트는 피할 수 있다면 스롬보틱 컴포넌트가 많았을 것 같아서 아이부스를 보거나 해서 그게 스텐트가 꼭 필요한 병변이 아니었으면 스롬벡트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유추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셔서. 다른 선생님 더 발표하실 거 없나요? 질문 코멘트.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카디오익 샷때 멀티베슬 PCI를 레커멘데이션 하는 기준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MCS 서포트가 돼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정해진 바가 없고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삼성 양정원 교수님과 함께 레스큐 샥 트라이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스테미 환자들, 멀티베스 환자들이 뭔가 좀 스롬보틱한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멀티베스 PCI를 동시에 인덱스 PCI 때 했던 경우들이 좀 그 랜더마이즈 트라이얼 때문에 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들어갔을 때 운이 없었던 건지 몰라도 조금 아웃컴이 안 좋은 경우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저는 왠지 제가 프로시저 하는 그 오퍼레이터라면 인덱스 PCI 때 컬프린만 하고 싶긴 했습니다. 사실 답이 없죠. 그러니까는 그 ACS 세팅에서 멀티베슬 디지즈 이미디어트 컬프린만 할 거냐, 이미디어트 컴플리트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할 거냐에 대한 거는 굉장히 그 컴플리팅한 리절트들이 나와 있어서 다만 여태까지 지금 MCS를 진행한 환자한테 있어서는 그 데이터가 레지스트리 데이터에서 좋게 나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컬프릿 샥 트라이얼이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연구가 마무리돼서 리절트가 나오면 어느 정도 좀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같은 하일리 스로보틱한 컨디션에서 피할 수 있으면 추가적인 저렇게 멀티플 스텐팅은 피하는 게 좀 더 나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왜냐하면 똑같은 MI라고 다 똑같은 MI가 아니라 에피카디알 아터리가 막힌 거랑 마이크로바스큘러 옵스트럭션에 의한 퍼더 MI가 오는 거랑은 그게 이제 프로그노시스가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퍼더 마이오카달 인저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저 두 번째 케이스 관련해 가지고 다
다른 교수님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환자 같은 경우는 뭐 MI에 3베슬 디지고 더블 CTO에다가 이젝션도 닿고 근데 보면은 크레아티닌도 굉장히 높으신 편인데 그럼 지금은 환자가 회복을 하셔서 퇴원을 하셨는데 추후에 CTO PCI를 다 그 계획을 해서 그 일렉티브하게 CTO를 해주는 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실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제가 그 계속 새벽마다 에크모 에코를 좀 봤었었고 처음에 입원할 때 태어날 때 좀 봤었던 환자였는데 이코노믹 스테이트 상당히 안 좋으시고 그 입원한 날도 사실은 술을 먹고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TO 인터벤션을 안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샥 트라이얼이 저는 한 게 이게 과연 동등 비교가 됐을까 항상 조금 의심하는 편인데요. 그 에크모를 넣고 나서 하는 프로시저하고 에크모 안 하고 진짜 쇼크인데 빨리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고 아웃컴에도 저는 진짜 에크모 때문에 살았나 이런 경우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성적이 샥에서 에크모 썼을 때 좋지는 않아서 선생님 일본 환자 하는 것도 많이 배운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팩터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에크모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 뭔가 근데 그 에크모를 놓고 나면은 제가 아직 오퍼레이터로서 심플 PCI밖에 안 해봤는데 그 담당 오퍼레이터 선생님하고 같이 해봤을 때 에크모가 들어가면은 뭔가 좀 마음이 편해지고 좀 차분하게 PCI를 할 수 있었던 게 좀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 환자분의 그 뭔가 그 스테이지드 PCI를 할 때 이송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이유 때문에도 좀 에크모 환자들 같은 경우 인덱스 PCI 때 뭔가 좀 멀티베스를 그냥 이번에 해버릴까 했던 경우들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연재 우리 이재환 선생님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부천 세종병원의 김치훈 선생님 PCI for left main bifurcation in vulnerable patient 발표는 좀 짧게 하고 디스커션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소개 감사합니다. 부천세종병원에서 온 김춘입니다. 그 케이스 컴페티션인지 모르고 레프트 메인 바이피케이션 PCI 할 때 어떤 점들을 기억해야 되겠는가 혼자 좀 정리하다가 케이스 4분을 좀 선택을 했는데요. 양이 많은데 좀 최대한 시간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먼저 말씀드립니다. 68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심방세동이 있고 DMESRD로 한 2년 정도 투석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2023년 작년 2월에 이제 숨이 차다고 해서 워크업을 위해서 저희 병원 오셨었고 당시에 에코 보면은 EF 45 정도 있고 그레이드 2 LV 다이스트릭 디스펑션이 있으면서 머드리 MR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볼륨 컨트롤이 좀 불충분한 환자라고 생각이 되는 환자였는데 엔지오를 찍어보니까 프록시멀 AD의 병이 좀 있었습니다. 많이 줘도 한 60 정도 되는 튜브럴 리전이었고 FFR AD가 0.85, 스텝업이 0.10 정도 됐는데 스텐트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환자의 호흡곤란 자체가 볼륨 컨트롤이 좀 불충분하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됐으리라고 생각해서 먼저 투석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메디컬 리발로 해보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환자였습니다. 채 1년이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오셨는데 지금은 그 가만히 있어도 숨차다. 또 투석을 유지하려고 하면 혈압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투석을 할 때마다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투석이 정말 안 된다라는 걸 주소로 이제 오셨습니다. 체중이 많이 늘진 않았고 빈혈이 더 악화한 것도 아닌데 심비대가 좀 많이 나빠졌고 BMP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 보시면 EF 30 정도, 좀 많이 줘도 해서 EF가 많이 떨어졌고 전에 보이지 않았던 LAD 테이토의 월모션도 새로 생겼습니다. LAD가 나빠졌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엔지오를 확인했는데 전보다 확실하게 더 많이 나빠졌습니다. 스파이더에서 보시면 LAD 오스부터 프록시멀 튜브럴 리전이 점점 더 나빠져서 거의 뭐 막기 직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협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리베스큐레이션을 해줘야 투석도 되고 환자 증상도 개선되고 신부전 관리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PCI를 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레프트메릭 바이피케이션 앵글이 많이 벌어져 있는 환자이고 당시에 이제 산소를 해야지 세츄레이션 유지가 되는 정도의 환자여서 안전하게 시술을 잘 끝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DK 크러쉬로 스텐트하기로 결정을 해서 차근차근 좀 조심해서 진행했습니다. 조영제 쓰는 거는 최소화했고 LAD 쪽에 먼저 스텐트를 넣고 하나씩 진행해가지고 리파까지 이게 쭉쭉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샷을 보시면 뭐 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 잘 됐고요. 이 비포랑 애프터 비교해 보시면 스텐트 했을 때 괜찮게 잘 유지를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수 스텐트를 선택했던 거는 각도가 일단 LAD에서 이게 나가는 각도가 레프트 메인에서 메인으로 가는 것보다 사이드 브랜치 역할처럼 LED 같은 거가 있어서 이 스텐트를 댄다 하면 레프트 투 서크에도 스텐트를 해야 롱텀 페이턴시가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DK 크러쉬를 선택했던 환자였고요. 그래서 한 번에 잘 해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은 환자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넘어가면 이전에 캐비지를 실행했던 바가 있다는 72세 남자 환자입니다. 2003년에 캐비지를 받았고 다른 병원에서 넌스테미로 2년쯤 전에 벌론 엔지오플라스티를 그래프트 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환자는 DAPT를 유지하고 있었고 담배는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혈당 관리가 좀 미흡했습니다. 심전도 보시면 레터럴 프리코디올리디 ST 디프레션이 좀 보입니다. 심초음파를 봤는데 EF 30 정도이고 심기능이 많이 안 좋습니다. 뭐 멀티베스 테리토리 이스키믹 인설트가 있고 이완 기능도 좋지 않았습니다. 엔지오를 확인했는데 아주 심란한 엔지오가 나옵니다. 레프트 메인도 병이 있고 LAD도 병이 있고 서코스도 다 안 좋은 이런 환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RCA는 당연히 막힌 지 오래되었고 뭐 콜레테럴 플로우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베인 그래프트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막혔는지 또 언제부터 병이 나빠졌는지 알 수 없는데 환자가 나빠졌고 제대로 심장에 피가 가는 게 과연 있나? 레프트 메인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요. 근데 그래프트, 리마 그래프트가 있을 거니까 그걸 찍어봤습니다. LAD에 연결을 했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다이고날에 연결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LAD 말고 다이고날에 연결하는 아주 당황스러운 케이스를 가끔 만나게끔 되는데 수술장 필드에서 LAD를 못 찾고 다이고날에 연결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근데 많은 사이드 브랜치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넓은 영역을 다행히 먹여 살려주고 있었고 서컴플렉스 쪽으로 콜레테럴 플로우를 좀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72세고 심기능이 좋지 않고 컴플렉스 리전이고 캐비지를 다시 할 거냐? PCI를 해야 될 거냐? 고민하다가 그냥 PCI를 선택했습니다. 막혔고 안 좋지만 진행했고요. 와이어 조심조심 넘어가고 서크에는 벌루닝만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서크 쪽으로 콜레테럴이 넘어가는 게 있었고 미드 서크 쪽에 CTO가 있었기 때문에 컴플리트 베스큐레이션을 하기는 어려우니 서크까지 손을 보는 거는 시간 낭비이고 환자만 더 꼬이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서 오스만 살짝 벌룬으로 좀 열어주는 거에 만족하기로 했고 레프트 메인부터 LAD까지 그냥 심플리 그냥 스텐트를 쭉 달렸습니다. 스텐트를 2개 써서 LAD to 레프트 메인까지 스텐트를 뺐고요. 열심히 했고 마지막 파이널 샷 보시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만큼 잘 됐습니다. 하는 김에 베인 그래프트도 도전을 했고요. 와이어링 하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됐고 스텐트를 이전에 벌론 엔지오플라스티를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오스티움부터 그냥 한 번에 긴 스텐트로 최대한 커버를 해놓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프로시저를 할 거면 최대한 간단하게 하자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고요. 세 번째 케이스 말씀드립니다. 82세 남자 환자고 최근에 위장관 출혈이 있으면서 모든 게 다 나빠진 상태로 오신 환자였습니다. 라이포프로테인 리트레이가 높은 디스리피디미아에 뭐 COPD도 있고 당뇨도 있고 오셨을 때 혈압이 많이 낮았고 몸이 좀 부어 있었습니다. 흡변을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빈혈이 좀 진행했고 AKI도 진행했고 뭐 랩도 좀 많이 안 좋았고 카디오메갈리도 나빴습니다. 이전에 했던 QAV가 보이고 심초음파 봤더니만 옛날 하셨던 게 있는데 그거보다 심기능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전에 안 보였던 엘리토리의 이스키믹 서치가 있었고 이완 기능도 안 좋았습니다. 사실 이분은 저희 병원의 다른 과장님 또 플레이가 안 되네요. 되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과장님께 이제 시술을 받았던 병력이 있는 분인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셔서 제가 이제 이어서 보게 된 환자입니다. 2022년에 사일런트 마이오카르디 이스키미아에 대해서 워크업을 했었고 당시 엔지오 소견입니다. LAD, RCA 다 병이 있었던 환자인데 RCA는 심플리 그냥 스텐트 한 개 넣어가지고 잘 끝내셨던 환자고 랩트 메인이 좀 문제였는데 LAD 오스가 좀 좋지 않았던 환자입니다. 서컴플렉스 오스는 아주 나쁘진 않아서 당시에 그 시술하셨던 선생님께서는 LAD 오스에 딱 스텐트를 맞추자는 스트레이트지로 시술을 하셨습니다. 시술을 이제 정리하면서 모양이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키싱을 좀 하셨고 파이널 샷 보면 아주 순간 짧게 지나가긴 하는데 레프트 메인의 다이섹션이 좀 남은 상태고 마로 포지션하고 언더 힙 텐전도 상당합니다. 근데 뭐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시술을 마무리하셨던 것 같고 저한테 다시 오셨을 때까지 DAPT를 유지해 오셨던 환자입니다. 근데 랩이 안 좋고 환자 상태가 좀 당장 CAG 하기에는 좀 안 좋으니 좀 환자를 최대한 만들고 나서 CAG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3일 정도 끌어봤습니다. 랩도 좀 좋아지고 입전도 약간 빠지고 숨도 좀 덜 차하셨는데 4일째 되는 날 환자 상태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막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굉장히 심해지고 거의 인투베이션 하기 직전까지 돼가지고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엔지오를 했습니다. RCA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는데 찍어보니 이렇습니다. 이 보면 굉장히 등에서 식은땀이 나죠. LAD 플로우 아주 느리게 내려가고 와이어만 넘어가도 어레스트 나겠다 싶은 엔지오를 갖고 있었는데 서크도 나빠졌습니다. 스텐트가 되어 있는 LAD 오스티움인데 병이 나빠졌고 서크도 같이 살려야 되는 환자. 혈압도 안 좋고 캐비지를 가야 할 거냐 아니면 PCI를 해결할 거냐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해결하기로 했고요. 와이어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넘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LAD를 먼저 열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서클을 브라운으로 열고 났습니다. 이때까지 아주 스테이블 하진 않았고 혈압이 굉장히 낮고 노르에피네프린 4마이크로 정도 살짝 걸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빠르게 했고 여기까지 2분 정도 만에 다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어떻게 치료할 거냐 좀 곰곰이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투스텐트를 당연히 해야겠죠. 사이드 벤치를 먼저 잡았습니다. 아주 정통적인 DK 크러쉬를 한 건 하지 못했지만 DK 크러쉬에 준한 스텐트를 진행을 했고요. 사이드 벤치, 레프트 메인 천천히 했고 스텐트 하나씩 넣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샷 보시면 뭐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토탈리 걸린 시간이 한 20분 정도였고 아주 다행히도 헤모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가 더 나빠지지 않고 환자 4마이크로 정도 노르에피네프린 건 상태에서 시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좀 고생하셨던 환자이긴 한데 잘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떠올려 볼 때 용감한 심정이 있어야겠다. 솜씨도 줘야겠지만 그리고 헤모다이나믹 서포트를 뭐 IVP나 에크모까지도 고려를 하고 시술할 수 있었던 환자이긴 한데 아주 운이 좋게도 바소프레서만 걸고 시술을 마무리했는데 다행히 잘 끝나서 망정이지 좀 더 환자 상태가 나빠졌다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던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심정지로 왔던 환자입니다. 52세 남자 환자시고 응급실로 오는 와중에 119에서 레스트가 나가지고 4분 CPR을 하고 저희 병원 응급실 오셨고 12분 더 CPR하고 ROSC가 됐습니다. 자세한 병력을 청취하기 어려웠으나 당뇨가 있었고 콩팥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투석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으신 건 아니라고 그러고 2005년에 AMI로 타병원에서 스텐트 RCA 했던 병력이 있습니다. 혈압이 좀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에피네프린 막 쓴 직후인지 몰라도 랩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보면 프리코디얼 리드 ST가 아주 좀 떠 있고요. RCA 스텐트 옛날 하셨던 거는 미수 히스터리인데 ISR 상당히 있고 좀 못 봐줄 만한 네거티브 리블링이 심한 혈관인데 좀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뭐 레프트 메인이 좋지 않으셨고요. 레프트 메인 디스탈에 포컬하게 90% 정도 협착이 있었고 양쪽 다 네거티브 리블링이 심하고 AD 서크 다 디퓨즈 리전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캐비지로 넘어가는 걸 고민해 볼 수 있었겠지만 PCI를 하기로 선택했었습니다. 당시에 사이드 벤치를 먼저 했었고
벌룬을 먼저 하고 조금 더 빼서 한 번 더 벌룬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로우가 천천히 가고 심장이 느리게 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이어 넘어가고 첫 번째 벌룬 할 즈음부터 이미 이제 바이탈이 좋지 않았던 환자이셨는데 결국 이제 CPR이 났죠. VT가 막 계속 지나가고 결국 피브레이션이 되고 CPR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펑처가 돼 있는 거는 라이트 피모럴 아터리니까 그쪽 통해서 에크모를 넣으면 다시 와이어링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컴프레션 하는 중에 랩트 메인하고 LAD를 벌룬을 일단 했습니다. 아까 이제 스텐트를 하나 넣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서크는 확보를 하고 있었으니까 랩트 메인부터 LAD까지 스텐트를 최대한 해놓고 에크모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에크모를 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LAD로 올라가가지고 랩트 메인까지 스텐트를 쭉 뺐고요. 스텐트 넣기 전이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시술은 잘 끝났는데 계속 리듬이 좋지 않았고 이런 심전으로 보입니다. 시술 직전에 포타슘이 5점대였는데 끝나고 나니까 8점대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VT, VP라고 생각했지만 사인웨이브 하이퍼칼레미아에서 보는 그런 심전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자는 그 당일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러저러하게 노력을 해봤지만 떠올려 보면 제일 처음에 인디케이션이 되고 캐비지를 보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캐비지를 우선해서 생각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고민하게 됐던 환자이고 결과만 좋으면 어떻게 시술해도 사실 상관없지만 가장 중요한 혈관을 가장 먼저 시술을 시도하는 게 여러모로 현명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4명의 증려를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조건인데 다 다르고 얻을 만한 시사점도 좀 다른 환자들입니다. 할 때 잘하자, 간단하게 하자, 잘하는데 용감하게 하고 헤모다이미 서포트를 항상 생각하자. 마지막으로 캐비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시술을 해야겠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복잡한 케이스 4가지 봤는데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캐비지를 그래도 고려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시는데. 네, 그냥 했습니다. 네, 시술자의 판단입니다. 지금 4명 다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 인바이런먼트가 있고 LV 펑션 나빴잖아요. 1번도 30%, 2번도 30%, 3번은 35%, 4번은 LV 펑션 내가 잘 못 봤는데 CPCR하고 본론하고 서크 본론하고 CPCR 왔는데 레프트 메인이 원래 KBG가 바이퍼케이션은 KBG가 프리퍼 되는 건 맞는데 LV 디스펑션이 동반된 사람이 정말 어전트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KBG 옵션을 먼저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리스트 블리딩까지 있었고 스텐트를 그렇게 많이 넣고 뎁트까지 해야 되고 AK까지 맞는 상태에서는 제 생각에는 세 번째 환자는 특히 더 KBG가 더 베스트 옵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저희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원칙적인 건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아마 선생님께서 판단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익스트림 인터벤셔니스트라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웬만하면 KBG가 좋아요. 웬만하면 KBG가 좋아요. 너무 무리하시지 않은 게 선생님한테도 좋아요. 제 생각 이렇게 그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보였으면 세 개까지 좋았고 네 번째는 안 좋았지만 아마 제가 선생님 나이 때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KBG를 먼저 염두에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캐비지를 하면 결국 펌프를 돌리게 될 환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펌프한 캐비지 저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에서는 온 펌프하고 오프 펌프가 있는데 온 펌프가 더 좋아요. 네, 효과가 최근 비교 연구가 많이 나왔는데 온 펌프가 오히려 오프 펌프거든요. 네. 그 선택의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서전이 그 당시에 아주 믿을 만한 서전이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큰데요.
잘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그 4개 시리즈 보면서 있었지 않을까 싶은 그 조금 경험적인 맞습니까? 네, 뭐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저기 어려운 퀘스트 잘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이제 저는 세 번째나 네 번째는 그 MCS를 그 미케니컬 서포트를 진짜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천 세종병원처럼 그 에크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병원이라면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잘하고 빨리 하고 해서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네 번째 환자는 52세고 이런데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저희가 넣고 빼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MCS 서포트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게 환자의 안전을 위해 그 랩트 메인 이런 응급 상황이나 세 번째도 뭐 MI는 아니었지만 거의 이제 아마 임펜딩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의 상태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저는 아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그 이제 LAD를 그리고 굉장히 큰 LAD였는데 그 DK 크러쉬를 하면서 LAD를 사이드 브랜치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선택하신 거는 이렇게 저는 이제 조금 동의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LAD로 메인 브랜치 그러니까 메인으로 하는 게 저는 네. 맞았다고 생각이 든대요. 네, 뭐 당연히 그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시고요.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 제 생각으로 이제 랩트 메인 2 LAD로 스텐트를 메인으로 참지 않고 LAD를 사이드 브랜치처럼 취급을 해서 스텐트를 했던 거는 환자 혈관 모양을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시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환자의 경우에서는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이렇게 결코 나쁜 방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상엽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프리엠티브 MCS를 하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는 확실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빨리 임펠라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그 썰코스에 거의 병이 없고 메디나 클래스로 치면 010인데 그냥 굳이 스텐트를 투 스텐트를 해야 되는지 그냥 스텐트 크로스오버하고 필요하면 키싱을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될 수 있을 케이스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마지막 멘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플하게 빨리 끝내는 게. 근데 선생님 보면 DK 크러쉬를 다 하셨어요. 크러쉬는 저는 10분 만에 끝내거든요. 그냥 크러쉬 하면. 그리고 사이드 브랜치 잃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근데 그 와중에 더블 키싱을 했어요. LV 펑션 30%인데. 저는 사실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DK 크러쉬를 좋아하시는지. 좋아해서 한 거는 아니었고 네. 아까 가장 첫 번째 케이스 말씀드리면서 한 번에 할 때 잘하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네, 그 원칙 따라서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연재로 넘어갈까요? 네. 소개시켜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신상훈 선생님 라이프 세이빙 CTO PCI 언더 에크모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케이스시죠? 네, 한 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네, 이게 공격을 덜 받으려면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데 우선은 제가 했던 에크모 서포트로 CTO 인터벤션을 했던 것들인데 케이스는 이제 64세 여자 환자분이고 이제 디스프니아로 조선을 내어냈고 혈압, 당뇨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환자는 그때 응급실로 오실 때 보면은 풀모너리 이데마, 플루럴 이피전이 이렇게 차 있는 환자분이시고요. 에코를 했을 때 뭐 월머션은 디퓨즈하게 있고 EF는 한 22% 정도 되는 하프레프 환자분이시고 외부에서 CT를 찍고 오셨더라고요. 외부에서 CT를 찍고 왔는데 영상이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은 보면은 전반적으로 혈관이 안 좋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상태로 이제 코로너리를 들어왔습니다. RCI는 오스부터 CTO인 걸로 보이고요. 예, 이렇게 CTO인 걸로 보이고 중간에 클래시피케이션이 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레프트 역시 마찬가지로 프록시말부터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LAD는 이제 프록시말 LAD에 포칼하게 시비한 스테노시스가 있고 썰컴플렉스는 뭐 별로 신경 안 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신텍스 스코어를 거의 계산하진 않는데요. 그 계산을 대충 해보면 한 50 가까이 나오는 정도의 환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바이어빌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촬영을 했었고 보면은 이제 딜레이드 인핸스먼트가 거의 없어 보이는 환자고 이제 MRI 소견에서는 어쨌든 바이어빌리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플랜은 당연히 이 환자는 캐비지로 가야 되는 환자인데 꼭 이렇게 어머님들 중에서는 말씀을 절대로 안 들으시고 절대로 수술은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아까 홍순현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면 수술을 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스티치 스타에서 핫펠리 환자에서 캐비지는 어쨌든 공고가 되는 것이었고 아웃컴을 더 좋게 만들었었다. 메디컬 트리트먼트보다는. 하지만 최근에 나왔던 리바이브 트라이얼에서 보면은 이제 OMT랑 PCI가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었죠. 근데 대부분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이 환자에 대해서 PCI를 안 한다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우선 프록시말 LAD 쪽에 있는 포칼한 리전에 대해서 스텐트를 넣고 그때 왜 이렇게 작게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텐트를 넣고 이제 LAD 쪽에 플로우를 만들어 놓은 상태로 CTO는 사실 이 환자에서 여기서 CTO를 할 자신은 없었어 가지고요. 그래서 LV 시스톨릭 펑션이 좀 좋아지고 나면은 CTO 인터벤션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환자는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4일 뒤에 환자가 응급실로 어레스트 상태로 도착을 했고 도착할 때 보면은 이제 VP 상태로 이렇게 왔고 이제 AED에 샥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분명히 이제 스텐 스럼보시스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에크모를 넣은 상태로 안지오를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스텐 스럼보시스는 아니고 LAD는 페이턴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때 에크모를 넣은 상태로 바로 이제 안지오를 했고 에크모를 넣은 상태로 바로 헤모글로빈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에크모를 넣은 상태로 이제 CT를 찍으러 들어갔는데 보시면은 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시스 쪽에서 이쪽에서 블리딩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시스에 있는 이제 시스 쪽은 아트리시스는 그냥 메인테인 하지 말고 리무브를 해버리고 에크모시스 쪽에는 블리딩이 없는 걸 확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쪽에 리버 바로 주변에도 헤모페리오토늄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CPR 하면서 아테리가 인저리가 되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레프트 프레닉 아테리 이쪽에 인저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블리딩이 생기는 거라고 영상학과는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엠볼라이제이션을 영상학과에서는 같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CCU로 갔는데 CCU에서 계속 VPB 생겨서 샥을 쫙쫙쫙쫙 하고 있는데 한 10번 넘게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렉트로라이트를 다 교정을 해도 계속 VP가 생기고 이제 EP 파트에서는 이제 오버페이싱을 해주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을 것이라고 해서 오버페이싱을 한 상태로 이제 놔두면은 그나마 버티고 이걸 빼면은 다시 VP가 생기는 상태로 계속 나오는 상태여서 EP 파트에서 이게 생기는 이유가 일렉트리컬 인스타빌리티 때문이다. 그래서 이 RCA 쪽의 이스케미아를 해결해 주면은 그나마 좀 나을 것이다. 그래서 RCA CTO를 해결을 해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이제 캐비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LAD를 이미 인터벤션을 한 상태라 RCA 쪽을 인터벤션을 캐비지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고 게다가 에크모 넣은 상태로 이 상태에서 캐비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이제 그쪽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에크모를 넣은 상태로 레피드 페이싱을 하는 그 상태로 이제 CTO 인터벤션을 들어간 상태였고 보시면 거의 RCA 오스가 너무 짧아가지고 인게이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AL1도 안 걸리고 AR도 안 걸리고 이제 겨우 적힌 라이트가 걸릴 정도 수준이었고요. 안지오를 찍어보면 어쨌든 오스 쪽이 완전히 클로전이 돼 있는 상태고 다행히 이제
이제 인터벤셔널하게 콜레터럴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때 제가 보니까 거의 이 콜레터럴 찾는 게 30분 넘게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이쪽에서 이게 이 와이어링 될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잘 안 돼서 서크 쪽으로 갔다가 그게 또 안 돼서 또 다시 와이어 한 두세 번 정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레트로그레이드가 이쪽까지 올라와서 이제 슈도 제로3랑 필더 XTA 가지고 미드 쪽까지는 올렸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이쪽을 이제 프리퍼레이션을 해줘야지만이 이게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링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칼시피케이션이 심해서 이쪽도 더 올라가지도 않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라이트 가이딩을 언스테이블을 하고 AL1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가이딩 익스텐션을 넣으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앵커를 한 상태로 말씀드렸듯이 이게 7프렌치이고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앵커를 한 상태로서는 가이드 젤라 같은 걸 쓸 수가 없어서 8프렌치를 썼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익스텐션도 안 되고 이제 헤비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코세어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태여가지고 우선은 앵커를 한 상태로 보너스 앵커를 하고 겨우 이제 이 안테그레이드 프리퍼레이션을 위해서 볼룬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볼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사실 가이드 젤라를 넣으려면 결국 앵커 볼룬을 빼고 해야 돼서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다시 넣기 위해서는 앵커 볼룬을 빼고 가이드 젤라를 넣은 상태로 이렇게 인터벤션을 했는데 볼룬을 하고 나서 원래 이쪽에서 항상 이게 다이를 안 쏘는데 왠지 다이를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쏘다가 보니까 이쪽에 럽처가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너스 쪽으로 와이어가 아마 들어가다가 럽처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보통은 그냥 본론하고 그냥 기다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에크모를 하고 있는 상태고 헤파린을 계속 써야 되는 환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코일을 넣어놓은 상태로 이렇게 인터벤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미드랑 프록시말 쪽에 쭉 3개의 스텐트를 깔고 이렇게 RCA 쪽에 시술을 했고요. 하고 뭐 이쪽에도 지금 보면은 콜라테럴 데미지가 생겼는데 이거는 그냥 옵저베이션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주일 후에 다시 안지오로 확인을 해봤는데 이쪽은 페이턴트하고 디스탈 쪽에 콜라테럴 데미지 된 것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IC들을 임플란테이션을 하고 환자는 꽤 오랜 시간 입원을 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 그래서 한 달 뒤에 EF가 원래 한 22% 정도였던 EF가 한 40%까지 증가했고 그 다음에 1년 뒤에는 한 58%. 사실 이 사이에 이제 CRRT를 걸고 투석을 하고 펑켓을 넣은 상태로 투석을 계속 했었는데 하고 나서도 이제 퇴원하고 나서는 투석도 더 이상 하지 않고 현재는 크레아틴은 한 1.6, 1.2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3년째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EF가 완전히 회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핫펠리 환자에서 코로너리 워크업은 잘 안 하는 경향이 꽤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했어야 됐었고 핫펠리 환자를 인터벤션 하면은 환자 리스크나 코로너 리스크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특히나 다이아베틱한 멀티베슬 디지즈의 환자는 같은 경우에 이제 LV 디스펑션이 있다면 캐비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프 스트레트닝한 아리드미아가 계속 나타난 환자였고 CTO 프로시저가 이제 라이프 세이빙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신상호 선생님, 네, 뭐 아주 재미난 케이스를 발표해 주셨는데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래서 지금 네. 시간을 좀 더 끌고 싶었는데 네. 너무 빨리 끝냈네요. 그러니까 그 뭐 잠깐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지만 그냥 놔둬도 좋아질 환자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그 LAD PCI 하고 나서 네, 콜레테럴 플로우가 워낙 좋고 LV 펑션이 LAD 쪽도 안 좋은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떨어졌을 텐데 네. 도너베슬을 해서 해결해 줬으면 저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LV 펑션 회복되면서 저 문제 그러니까 아리드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한 가지 더 똑같이 말씀을 더 붙여서 어차피 같이 하신 말씀에 사실은 LAD를 리바스크라이제이션 했는데 RCA 때문에 크로닉 토탈 오클루전 때문에 일렉트리컬 스톰이 계속 생긴다. 사실 이게 잘 맞지는 않죠. 사실은 이제 LAD 인터벤션 하는 그런 과정 어큐트한
풀모널 이데마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또 인터벤션하는 과정에서 컨트라스트 쓰고 AKI 생기고 포테슘 올라가고 또 이제 막 펑션 사이트 브리딩 때문에 헤모글로빈 뚝 떨어지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아마 이제 유발했을 가능성이 더 큰 거지. 물론 이제 RCA, CTO를 개선해서 심장을 좀 더 안정시키면 그나마 좀 좋겠다고 하지만 조금 에크모를 넣어놨으니까 FVP 생겨더라도 에크모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환자 컨디션을 기다렸다가 CTO는 나중에 스테이블라이즈 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네. 네. ICD를 어차피 넣었잖아요, 또. 네. ICD를 넣었잖아요. ICD는 나중에 완전히 넣은 환자 거예요? 회복하고 나서 넣은 거예요. 회복하고 나서 네네. ICD를 넣었어요? 네네. 환자분이 이제 익스튜베이션 하고 어쨌든 환자가 살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 난 다음에 ICD를 넣었고요. 우선 저 이제 그 RCA 인터벤션 하고 LAD 에크모 넣은 사이의 간격이 한 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일 동안 계속 래피드 페이싱을 하고 있었던 상태고 래피드 페이싱을 끊으면은 다시 아리드미아가 계속 생기는 상태였고요. 블리딩이랑 그것들을 다 해결을 한 다음에 래피드 페이싱을 계속 유지하면서 주말을 지나고 다음 며칠이 지난 다음에도 아리드미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 피스텝이 인터벤션을 뭐하러 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래피드 페이싱이 들어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근데 통상 ICD 넣고 그다음에 약 세게 빵 때리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거꾸로예요? 보통은 환자분이 이스케믹의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이 살 확률이 있어야지 어쨌든 회복을 살아나야지만이 ICD를 넣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 그래서 환자분이 완전히 회복한 다음에 ICD를 넣게 되는. 이렇게 어큐 페이지에 넣지는 않던데요, 선생님. 인트랙터블하게 저렇게 생기는 경우에는 그렇게 거꾸로 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뭐 이 상황에서 RCA, CTO 인터벤션이 라이프 세이빙한 프로시저다라고 주장한 거는 조금 너무 좀 센 주장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선생님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김춘 선생님처럼 앞에 김춘 선생님처럼 너무 고생하신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김춘 선생님이 너무 고생했는데 우리 신상훈 쌤도 디시전 메이킹이 쉽지 않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CTO 인터벤션 하는 이유는 ACS 톨러런스를 키우고 엔티 에르드믹 이펙트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까지 레지스트 데이터를 보면 CTO 때문에 생기는 VT는 증가할 수 있지만 서바이벌에는 영향이 없다가 레지스트 데이터예요. 지금까지 나온 거 면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경우에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 선생님이 직접 환자를 보시고 이게 정말 환자한테 리스모제닉 했다. 그래서 RCO, CTO를 시도했다. 여기에는 뭐 make sense 합니다. 근데 22%의 LV 디스펑션 환자를 이렇게 리트로그레이드로 돌리고 환자가 하는 동안에 문제가 없었어요. 분명히 생겼을 건데요. 그 에크모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그래서 사실 이 환자를 22%의 저 상태에서 처음부터 CTO 인터벤션을 했으면은 환자는 하다가 죽었을 것 같은데요. 저거 하는 경우 그 에크모를 돌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은 이 CTO를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잘 성공해서 환자한테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되지 않은 다음에야 사실은 디시전 메이킹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저도 유철웅 쌤한테 동의하는 게 이게 정말로 어리스모제닉 했냐 RCA가 물론 콜레터럴 뒤에 디스탈이 충분히 갔었거든요. 그래서 LAD 인터벤션 하면서 생긴 문제가 아마 스몰 브랜치라는 것 때문에 생겼을 거나 아니면 LV 디스펑션이 더 나빠지면서 생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뒤로는 ICD를 넣었기 때문에 어택을 계속 볼 수 있었잖아요. 네네. 하고 나서 어택이 없었어요? 네, 현재로서는 없었습니다. 확실해요? 그 뒤로 ICD 레코딩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ICD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LV가 리커버리 돼서 지금 ICD는 별로 쓸모자가 없는 디바이스가 돼버렸네, 그죠? 네. 그 당시에만 예. 일렉트리컬 스트럼이. 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그 MRI를 보셨을 텐데 되게 이 VT나 VP는 잘은 뭐 저도 그렇지만 스카릴레이티드 VT나 VP일 텐데 인핸스먼트 되는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중요한 클루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래피드 페이싱을 하면 VPB나 VTEC이 없었다는 얘기는 이게 뭐 R1T 같은 브라디카디아 디펜던트 VTEC이나 VPB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환자는 앞으로 CTO 아니 ICD의 인터로게이션을 좀 해가지고
이게 VT 샥이 없거나 이러면 이 사람이 이스케미아 릴레이티드 VTEC이 아니라 레이트 디펜던트 VTEC이나 VPIP LV 디스펑션이 있고 레이트가 너무 느리고 우리가 아미오다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런 VT나 VPIP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 인터벤션을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 이피 선생님한테 우선 아리트미아 약제를 다 써달라 쓰고 그 했는데 그래도 이 환자가 하트레이트가 거의 90 정도 됐고 레피드 페이싱을 한 120 정도를 해야지만이 아리트미아가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RONT만을 가지고 이 아리트미아를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터벤션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인터로게이션 계속했는데 한 번도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환자도 벌러러블하지만 피지션도 굉장히 벌러러블했을 네.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본인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 RCA 시트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내도 되죠? 질문 없으면 마지막 케이스로 갈까요? 예. 기상호 선생님 다음부터는 LAD 노타도 좀 하고 스텐트 2.5 이런 거 꺼내서 프록스 LAD 던져놓고 그렇게 스텐트 트럼프 생길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예. 3.0이나 3.5는 돼야지. 미니멈 저는 3.5는 넣었을 겁니다. 마지막 케이스 의정부 성모병원의 부성현 선생님 카디오바스큘러 콜랩스 인 GPCI 에크모에서 프로시저럴 서포트 제목이 흥미로운데 선생님도 한 케이스시죠? 지금 세 케이스 몇 분 만에 발표하실 거예요?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럼 8분 드리겠습니다. 예. 핵심 체크로 해주세요. 그 치피샤에서 카디악 어레스트가 났던 경우 이제 세 케이스를 했고 이때 에크모를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그 이제 이런 카디악 어레스트인 경우에 에크모의 역할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66세 남자 환자 그 무거운 물건 들다가 카디악 어레스트로 왔었고 이스케믹 타임 11분 바이스텐트 CPR 이니셜 리듬 VP였습니다. DM 하이퍼텐전이 있었고 그 이니셜 바이탈은 175에 137이었습니다. 좀 이니셜 ECG에서는 이게 VTEC으로 우선 보이긴 하는데 이게 DC 카디오 버전을 치면서 이제 그 응급 CAG를 시행을 했고 처음 그 안조방에 왔을 때 또 이제 VTEC이 지나가서 이때 카디오 보전하고 그 아미오다론 주니까 이제 PEA가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CPR을 이제 시작을 했고 CPR을 시작하고 이제 그 돌아왔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인페리얼리 데스트 엘리베이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CPR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안지오 전에 이제 에크모를 넣기로 했습니다. 이제 에크모를 넣고 이제 안지오를 했고 이제 미드 RCA 토탈 그리고 이제 미드 LAD 타이탄 병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이어링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은 와이어링하고 이제 발론하고 그 이제 여기 스럼부스가 이제 쭉 밀려 나온 소견이 보여서 아스피레이션 하고 좀 깨끗해진 상태에서 그 스텐트 하나 넣어서 이제 RCA는 마무리를 했고 그 스테이블 에크모를 넣어서 약간 뭐 스테이블 스템이라고 우선 생각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 이제 같이 했고 그 다이아고날도 그 타이탄 병변이 있어가지고 LAD 다이아고날은 그 발론만 해주고 이제 원 스텐트로 해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고 7일째 뭐 바이탈 괜찮고 뭐 ECG SD 체인지 없고 그 엑스레이도 괜찮아서 이제 이때 에크모 리무버를 했고 이제 13일째 에코 이젝션 46% 상태에서 이제 디스차지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안조 전에 이제 에코를 넣은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78세 남자 스테이블 체스트 페인이 이제 계속 어그라베이션이 되고, 그 이제 찬바람 맞으면 이제 더 심해진다고 해서 이제 내원을 했습니다. 이제 CKD가 있었고, 이니셜 바이탈 118에 78였습니다. 뭐 ST 체인지 없고, 엑스레이도 이제 그나마 괜찮았고, 에코 상에서는 이제 46% 마일드 디스펑션이 있어서 그 CKD가 있는 환자여서 우선은 근데 증상도 있고 해서 안조를 그냥 바로 했습니다. 레프트 메인 디스탈에 약간 뭐 병이 좀 의심이 되기도 하고, 프록시말 LAD 쪽에도 있고, LAO 뷰에서는 이제 좀 타이트하게 보입니다. 이제 디스탈 메인이. 이제 스파이더 뷰에서는 이제 LAD는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이제 오스 서커 오스가 좀 안 좋아 보이고,
예, 그래서 좀 RC에도 병이 있고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서크 오스가 하여튼 레프트 메인 쪽이 지금 컬프리트인 걸로는 보이는데 이제 서크 오스만 열어주면 될지 아니면은 이게 트루 바이피케이션인지를 우선 결정하기 위해서 그 LAD 쪽으로 이제 FFR을 했습니다. FFR 했고 베이스라인 0.6이 이제 레프트 메인에서 이제 점프업이 있어서 트루 바이피케이션으로 생각을 하고 우선은 이제 와이어링을 해서 서크 옷을 좀 열어주고 이제 아이부스를 이제 봤습니다. 이제 서크 쪽에 이제 보고 이제 오스 쪽에도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병이 있고, RI에서 들어오는 이제 디지털 메인 쪽에 이제 디지털 메인 병변이 맞는 걸로 같고, LED 쪽에도 우선 보니까 LED 오스에도 이제 병이 있고. 디지털 메인 쪽으로도 이제 타이탄 병변지 레프트 메인 트루 바이피케이션으로 우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DK 크러쉬로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LAD에 프리 발론하고 코스에 발론 스탠팅하고 그리고 이제 크러싱하고 리와이어링해서 이제 퍼스트 키싱을 했습니다. 퍼스트 키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LED 스탠트 이제 팟 하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게 시간이 지금 사진으로는 빨리 끝났지만 뭐 와이어링 안 되고 발론 안 넘어가고 뭐 중간에 카테터도 바꾸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한 3시간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스만 좀 해주고 아이부스를 먼저 받고 아이부스 받는데 이제 LED 쪽에도 좀 병이 좀 있고 스탠트는 메인 쪽으로 이렇게 됐었고 이제 서크 쪽 아이부스에서도 오스 쪽이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좀 아주 좀 안 좋은 병변이었습니다. 환자가 좀 CKD도 있고 좀 고령이고 해서 좀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스테이지도로 좀 다른 병변도 해야 되니까 파이널 키싱이랑 그런 건 스테이지도로 하자 생각을 해서 이틀 뒤에 다시 이제 파이널 키싱을 딱 했는데 서크 오스의 이제 헤진스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세로마가 터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환자가 그때부터 바이탈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거를 발룬을 서크 오스로 해서 좀 붙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가지고 발룬을 하니까 스럼부스들이 다 날아가면서 이제 LED 토탈 막아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CPR이 이제 또 이제 났고 이제 에크모까지 이스케믹 타임 14분 이제 에크모 넣은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이탈이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에크모 넣은 다음에 이제 안저를 찍어 보니까 LAD가 이제 레프트 메인 토탈 리로 노리플로가 이제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키싱을 하고 파이널 키싱을 하고 지금 여기서 키싱을 하고 이제 와이어링 하고 이제 파이널 키싱 하고 팟하고 이제 스럼부스를 아스피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이제 플로우 이 정도 상태로 우선 유지를 시켰거든요. 유지를 시킨 다음에 그냥 여기서 끝냈습니다. 이제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끝내가지고 이 환자도 이제 일주일째 되니까 이제 에크모 이제 바이탈 괜찮아지고 ST 체인지 없고 엑스레이 괜찮아서 이제 에크모 리무버를 하고 이젝션이 35%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15일째 이제 디스차지를 한 케이스 이건 이제 프로시저 중간에 이제 에크모를 넣은 케이스고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46세 남자 이 환자도 갑자기 뭐 무거운 물건 옮기다가 이제 의식 없어진다고 해서 119 신고됐고 119에서 이송 중에 이제 퍼즐스 브리텍으로 이제 샥 친 환자입니다. 이니셜 내원했을 때 바이탈 92에 63 보스랑 헤지니스가 있었고 디프레션 소견 그리고 여기 좀 라테랄 리드의 엘리베이션이 좀 보이고 이제 레프트 메인인가 해서 이제 응급 PCI를 했고 지금 아시아인은 이제 비교적 괜찮은데 이제 레프트 메인 쪽에 이제 토탈 오클루전이 레프트 메인 스템이
이제 바이탈이 괜찮고 좀 스테이블 젊은 남자고 해서 그냥 빨리 하자 이런 경우에 이제 리퍼퓨전 인저리로 오레스트 오는 경우가 종종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빨리 했습니다. 이제 빨리 해가지고 스텐트를 그냥 원 스텐트로 이제 하고 그 서크가 약간 제일된 걸로 보여서 서크를 이제 서크만 그냥 살짝 해주고 좀 기다리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환자도 이제 PA로 이제 어레스트가 와가지고 에크모 넣고 이제 9분 포스트 에크모 넣는데 이제 혈압이 좀 유지되는 소견 보일 수 있습니다. 10일째 다 괜찮아져서 이제 리무발 해가지고 16일째 퇴원한 환자의 이젝션 38%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데서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에크모의 예후가 좋을까를 좀 고민을 좀 해보면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이제 이니셜 바이탈이 다 괜찮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이 환자들은 카디오제닉 샥이 아니지 않은가? 이 환자들의 그 프로시저 전중 어느 순간에 이제 어레스트 때문에 에크모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에크모의 역할은 이런 카디악 어레스트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카이샥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이제 CA 카디악 어레스트 같은 경우는 어레스트가 오면 이제 코마, 멀티오르간 페일류가 오면은 이제 굉장히 예후가 안 좋아서 이 익스트림 단계로 이제 분류를 하지만 어레스트 후에 어웨이크한 경우에는 그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프로시저를 도와주는 역할의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CLS 샥 트라이얼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 그만하시고요. 예. 그만. 여기서 강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케이스를 디스커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패널리스트 중에서 별로 말씀 없으신 분들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형돈, 김태훈, 목지수, 송인걸, 유진석, 이원지, 허성원 선생님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좌장 선생님들은 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고 패널 선생님들이 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했어야 되고 마지막에 팔로우 만조는 또 안 찍으신 건가요? 아예 딱 그 상태에서 이제 끝내긴 했습니다. 아직 뭐 팔로우 만지거나 이제 그런 건 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키싱한 다음에 스롬보스 생긴 거 예상해서 어떻게 원래 했어야 되나 싶어서 다른 분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지 한번. 파이널 키싱을 이제 하는 게 확실히 이제 예후가 좋겠다고 해서 그 전까지는 환자가 굉장히 스테이블했는데 딱 그것만 생각을 해서 그냥 파이널 키싱을 괜찮아 안지호가 이게 괜찮아 보였지만 그냥 했거든요. 이제 했는데 이제 갑자기 또 그런 상황이 와서 이제 열심히 DK 크러싱을 한 거잖아요. DK 크러싱의 목적은 사실은 스텐트 스트럿이 프리한 멋진 카라이나를 땅콩 모양으로 만드는 게 DK 크러싱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드 브랜치 저스티움의 루멘을 최대한 얻고 둥둥 떠 있는 스트럿이 없어야 되는데 그 케이스를 보면 아이브스 보면 스트럿이 둥둥 떠 있죠. 꼭 뭐 킬롯이나 아니면 딥탭 한 것처럼. 그 무슨 얘기냐면 세컨드 가이드 와이어가 그 스텐트 스트럿의 어떤 터널 모양으로 치고 들어가서 길을 열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크러싱하고 나서 가끔 있고 그런 경우에 특히 보면 벌룬이 막 패스지가 엄청 안 돼요. 그랬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스트럿 사이로 와이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터널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와이어를 리패스지를 좀 더 디스탈해서 해서 거절을 잡고 다시 한번 크러싱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 포린 바디가 떠 있으니까 그게 밀리오가 돼서 결국은 트롬보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러싱 할 때 저도 아주 간혹 경험하는데 저는 잘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막 세컨드 디바이스가 안 들어가요. 나중에 보면 아이브스 보면 막 뭔가 터널처럼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더 디스탈을 다시 한번 리와이링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스페이스를 만드는 걸 시도해 보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 케이스에서 아이브스는 안 했나? 예,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 김태훈 선생님. 조금 기본적이긴 한데 그 응급실을 급하게 오면은 항열수 환자가 병원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거랑 조금 고위험 프로시저 할 때 선생님은 헤파린을 어느 정도 쓰시고 있는지. 헤파린 같은 경우는 그냥 몸무게 맞추는 정도로 해서 그거 물어보는 건데요. 어떻게 쓰세요? 페이지당 프로토콜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만약 60kg 환자면 이제 60유닛을 주고 6,000 유닛을 주고 하니까요. 네. 보통 이제 중간중간 ACT 체크하시죠?
예, 한 시간 간격으로 1시간 정도 되면 이제 체크는 뭐 하고 나서 30분, 1시간 이렇게 ACT 체크하면서 그에 맞춰서 이제 헤파린 어디셔널 한 도수 주는지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 거고, 아까 두 번째 케이스 스로무스 많이 생긴 케이스는 중간에 프로시저 할 때 또 막 키싱도 하고 막 그렇게 스로무스 아스피레이션도 많이 하고 하셨던데, 그때 저기 뭐야 뭐 클로티넴 같은 약제도 다 쓰고 그렇게 하신 거죠? 예, 아스피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때 그뭐 에피션도 다 쓰고, 이제 뭐 시그마트 뭐 줄 수 있는 건 뭐 NI 다 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 아직 저 점수 아직 나 했네. 우리 선생님, 유진혁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한 말씀 하시기 전에 단상에서 못 내려갑니다. 이제. 네. 아까도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케이스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저희 같은 2차 병원 이제 에크모 이제 서포트 없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런 게 고민인데, 아까 세 번째 케이스처럼 이제 딱 찍었는데 레프트 메인 이제 토탈이고, 근데 이제 혈압은 뭐 100 정도 마일드하게 이제 버텨주면 이걸 보고 나빠질 걸 각오해서 그래도 에크모가 있는 이제 병원을 빨리 트랜스퍼를 하고 시술하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그냥 승합제 같은 걸 그냥 기본적으로 로우 도주라도 쓰면서 그냥 시행을 바로 하는 게 나을 건지, 이게 항상 저희는 큰 딜레마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승환 선생님 어떻게? 레프트 메인 MI의 사망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50%. 50%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PCI가 잘 돼서 퍼퓨전이 잘 돼도 대개 나갈 때는 혈압이 마지널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나서 CCU에서 어레스트 나요. 그래서 레프트 메인 MI는 제 생각에는 루틴으로 에코모를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신 연구에서는 에코모를 넣고 한 연구는 없었는데, 레프트 메인 MI는 좀 다른 디지즈 엔티티 같아요. 나아지 마이오카르디움 데미지 받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리퍼퓨전 따라서 카디악 어레스트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몇 번 경험했거든요. 메인이 스텐트가 깔끔하게 잘 됐는데 나가서 어레스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레프트 메인 MI는 루틴으로 에크모를 넣자고 저희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레프트 메인 MI는 좀 달리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메인 MI는 디지털 엠볼라이제이션 뿐만이 아니라 스터닝 컨디션이 상당히 오래 가기 때문에 펌프 페일러로 환자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프로블럼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메인 MI로 인한 사망은 에크모, MCS가 필수적이다. 동의하세요? 그 저장님들 혹시 IABP는 전혀 고려 안 하시나요? 지금 IABP 저희는 쓰고 있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IBP가 레프트 메인 MI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의문은 없어요. 근데 헤모다이나믹에 도움 되겠죠. 도움 되는데 에크모라는 좋은 툴이 있으니까 굳이 IBP에 디펜던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레프트 메인 MI의 사실은 그 서바이벌 프리딕터, 이니셜 서바이벌 프리딕터가 티미플로거든요. 티미플로가 그 환자 제로였잖아요, 그죠? 예. 제로였던 환자분한테 저는 인터벤션 할 때 당연히 이제 헤모다이나믹 갈스테이스를 봐서 레프트 메인 MI를 엔지오를 찍기 전에 벌써 에크모를 넣어야 되는 경우라면 넣겠고, 두 번째로 이제 저런 경우에 이제 프로시저를 하면서 이건 에크모 서포트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저는 에크모를 순서적으로 넣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 저는 미니멀 터치. 결국은 와이어 통과하고 조영제는 정말 눈곱만큼. 저는 그 프로세스 하면 조영제 한 30씩 썼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서클을 굳이 키싱을 했어야 되느냐? 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 그거 하면서 또 조영제를 더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라이프 세이빙 프로세스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다시 살린 다음에 엔조 팔롭하고 에디셔널 프로시저를 하든지 말든지 해서 결국은 미니멀 프로시저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에크모 서포트 미니멀 프로시저,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